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 하던데 뿐만이 아니죠. 요번에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우리가 학비라고 학교 비정규직이 많긴 한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비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예. 아니면 전환 이전에 비정규직 상당수가 가세돼서 예.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공군의 비정규직이 많이 불나서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자신들의 신분 문제가 됐건 임금 문제가 됐건 예. 직접적인 사용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벽에 막힌다. 결국은 예. 정부 예산이 나와야 되고 정부 제도가 변화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전체가 연대해서 정부와 노정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온 입장이 그 부분들이 속한 학교나 아니면 공공기관 공기업에 사용주가 따로 있으니까 예. 그들하고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 그들의 처우라든가 내지는 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공 부분 그리고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그들의 처우는 정부의 예산이고 또 예산 관련된 여러 지침으로 예. 그들의 단협이든 아니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서 이와 같은 파업 사태를 좀 풀기 위한 노력을 노정협의 같은 형태로 예.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던 거죠, 그게. 예.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처음 간 데가 인천공항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전부 국민 앞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기대만 높여놓고 정작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저항. 어찌 보면 당연한 예상했던 거 아닐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을 하셨죠. 예. 그리고 그 선언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은 전체 비정규직이 한 40만 가까이 되고 그 중에 상시 지속이라 해서 전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20만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 현재 진행으로는 1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말까지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학비나 아니면 전환 이미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용이 좀 무기계약 고무직으로 좀 전환된다 하더라도 정규직하고의 임금이라든가 복지 처우에서 여전히 상당히 좀 차이가 크다,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새로운 고용 신분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상당히 좀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규직하고의 격차 문제를 이제 새롭게 이게 이제 문제제기하고 이런 집단 행동까지 나서는 걸로 파악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 40만 명 가량인데. 정규직화 대상은 20만 명이고 그 가운데 17만 5천 명은 이미 무기계약직, 최소한 무기계약직은 됐어요? 예.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직고용으로 해서 정규직의 신분으로 간 사람은 사실 큰 수는 아니고요. 다수가 무기계약직 내지는 공무직.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파견 요역에 간접 고용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을 이제 다수 자회사 형태로 바꾸는 형태가 또 이 숫자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자회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민간 파견에서 민간 파견 용역에서 이제 공공 용역으로 바꾼 것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으로 또 등장이 되기도 하죠. 네. 바로 그 대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편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이 맞다. 무기계약직 자회사 고용 이거 안 된다. 직고용으로 가야 한다. 완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국민의 상당수는 아니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직접 고용 정도 하면 이미 신분 보장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양쪽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각각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때는 이제 차별이라는 것을 제소하거나 그걸 차별로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이제 이 차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소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는 가운데 정규직하고의 격차가 임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있는 그 비교 대상의 정규직이 교사와 또 다른 이제 행정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아니면 복지 수준의 6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큰 불만이고 그것을 80%까지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 요구에 하나로 이제 중요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격차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국민 세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그 신분 안정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이런 이제 분규까지로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이 고용신분상으로 공공 부문이 하나의 이제 모범 사용자로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간다 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규 비정규의 고용 형태에 빚어지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고용 형태 차별이 아닌 직무상의 가치로 차이 개념으로 좀 우리 노동시장이라든가 직장 내에서의 고용 관리 관행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럴 때는 그 사측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해가지고 연공형이라든가 뭐 여러 형태 좀 지나치게 많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임금이라든가 복지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 계속된 불만이 나오는 건데 네. 그 수행하는 직무가 좀 차이가 있다 한다면은 그 가치에 따라서 좀 임금 체계를 달리 해주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때면 같은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복지라든가 그 임금 외에 비임금성 처우라는 것은 동등하게 하는 가운데 예. 임금에 대해서는 직무 가치에 따라서 좀 이런 급여라든가 여러 보상의 수준을 좀 달리하는 그런 예. 방식의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에 따른 이제 분절 내지는 그 양극화를 좀 통합된 시장의 형태로 좀 이렇게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큰 개혁의 방향을 두고 이번에 이제 교습에 대해서 정부가 네. 이 비정규직하고 일정하게 임금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뿐만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이런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딱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직무별로 차등화된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이걸 좀 추가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방향으로 되면서 좀 각자 자기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맞춰가지고 급여 받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만족이라든가 수용성이 있는데 일 관계없이 정규 비정규란 이유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 차별로 받아들이면서 그 객관적인 차별 못한 게 주관적인 그런 반발이 크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근데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의견은 뭐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정규직 가운데서도 일부 양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무별 차등 사실 임금이 노동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금전적인 그런 배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갈등 비용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면서 그 현 정부가 출범하긴 초기에 그 노동계에서도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우 상박이란 원칙으로 전반적으로 노동권에 대해서 정부가 잘 해주고 노동사회라는 그런 국정과제를 잘 한다면 정규직도 거기에 협조하고 같이 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다가 요새는 이러저러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실종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정규직의 일정한 어떤 타협이나 양보라는 부분이 되고 또 하층에 해당될 수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직무에 따라서 일정하게 좀 보상을 해주는. 알겠어요. 모든 노동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와 처우는 또 다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큰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준 셈인데 머리를 맞대고 일단 논의를 더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